Today's video is about my these days routines for self-care. So this is the dress from Zara that I recently bought and actually bought. Well, I'm a strong believer in how our living environment That money is also big in your country as well. Definitely in my country, yes. Today, I and Yanking are gonna talk about my English journey. I have loved English like forever, and I'm learning English right now by myself as well.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발 벗어야 되죠? 네네. 한국이라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우와, 공간에서만 보던.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모기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양키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들이 당황스러우신 아, 텐션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기가 좀 죽는데.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영어로요? 네. Hi everyone, my name is Tina and I'm super excited to be here and thank Yanking again to invite me. I'm teaching English in Korea and I'm having my own YouTube channel as well, which is talking about K-pop or Korean culture and everything related to English maybe. And today I and Yanking are gonna talk about my English journey because I have loved English like forever. And I'm learning English right now by myself as well. So it's gonna be real fun. Fun. Yes! Yes. 저는 Tina from Korea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영어 배우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K-pop, 뭐 영화, 드라마, 뭐 해외 반응 이런 거랑 같이 배우실 수 있게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어 뭐 티칭도 하고 뭐 팟캐스트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어 밈 뉴스레터 같은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해외파 혹은 유학파이신가요? 아입니다. 아닙니다. That's why I'm here, right? Yeah, right. 너무 클리셰였다. 국내파인데도 이런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까 약간 자극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멋있다 되게. 아, 감사합니다. That's why we learn English, right? Yeah. 뭐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ABC 하면서 태어난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 한국에서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그 필수 교육과정 있잖아요. 네, 똑같이 밟았고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쵸. 중학교 열심히 때도 했죠. 하고, 초등학교 때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시면 양킹님도 유치원 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대 좀 차이가 차이 많이 나요? 아,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국민학교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전형적인 한국 교육 시스템을 그냥 착실하게 밟은 사람이라고 열심히 보면 밟았어요. 오, 그렇네요. 사실 우리 교육과정에 영어 회화가 없진 않잖아요. 와, 이게 또 갭인가? 미안하다. 아니 이게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맞네. 다이얼로그가 있네. 아, 맞네. How are you?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들도 사실 대화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맞네. 많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친구들이랑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수행평가나 시험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제외하고 이런 집필고사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런 걸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그러네요. 간과하고 있었네. 교과서도 그냥 시험을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 대화문이네, 진짜. 다 들어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제 뭐 반에서 좀 제일 잘하는 축에 있지 않았나 그런 거 하면 아, 막 말 시키면 하고. 왜냐면 배웠으니까 뭐 외운 거 그대로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 그럼 한국의 교육에 큰 문제는 없었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학습을 했는데 왜 티나님은 잘하고 왜? 왜? 화가 많이 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중국어도 배웠었거든요. 오. 제2외국어 하셨죠? 네, 저 일본어 했었어요. 일본어 했어요? 네. 일본어 잘하세요? 그래 마시다. 스미마셍. 못하시죠? 네, 못하시는 것 까먹었어요. 같아요. 왜 못하세요? 쓸 일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국어는 배웠지만 중국어는 못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저는 중국 만화도 안 보고 중국 영화도 안 보고 중국에 관심이 없어요.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반면에 영어는 인생에 살면서 쓸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시험도 봐야 됐고 주기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수능도 보고 나이 먹으면 토익도 보고
이제 미국 문화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가지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가수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좋아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하고 노래를 하니까 하고. 자연스레 영어를 보게 되고 미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똑같이 물론 중국어는 그렇게 오래 배우진 않았지만 분명히 배웠는데 영어는 제 인생에 계속 살아있는 이유가 제가 계속 좋아했고 영어로 풀어지는 모든 컨텐츠들을 계속 노출을 시켰고. 네. 그리고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건 이제 애정 그리고 동기부여. 저에겐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미국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 꼭.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대학교에 가면 교환학생을 꼭 미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영화, 드라마 모든 게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정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구를 사랑하는데 의도하진 않잖아요. 난 누구를 사랑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계속 덕질의 대상이 미국인이거나 영어를 쓰는 곳이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무슨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TV에서. 그때 투니버스 아세요? 투니버스 알죠. 만화 같은 세대죠? 네. 투니버스에서 어떤 만화를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배경음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마 Oops I Did It Again 그게 나오는데 저는 어리니까 이렇게 노래가 좋다고 듣는데 한국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팝송을 들어본 거예요. 태어나서. 그때? 우와. 의식해서. 그러니까 이게 팝송이구나. 영어구나. 이게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 신기한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한국어가 아니고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멜로디가 좋네? 막 이러면서 그때 이 노래가 뭘까 하고 미친 듯이 찾아본 거죠. 그때 인터넷도 막 잘 안 될 때고 뭐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제 그때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찾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가사 뽑아가지고 확인하고 단어 찾아보고 그때가 덕질의 시작인 거네 진짜. 영어의 문이 좀 열리는 거네. 맞아요.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자꾸 노출돼야 되고 근데 이 두 개를 움직이는 동력은 애정, 좋아하는 거와 그리고 해야 하는 그 동기부여. 인생이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영어는 항상 성적이 진짜 잘 나왔었어요. 시험 성적도 잘, 수능도 잘 받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조금 영어에 노출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님들도 계셔서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고 팀플도 영어로 시키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과정에서 뭐 조금 힘들긴 했지만 또 항상 자부심은 있었어요. 나 좀 하네.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은 그러다가 제가 진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교환학생을 떠나게 된 거죠. 미국으로 갔다 왔어요. 한 학기 정도. 와, 그러면 기간 어느 정도 되죠? 한 학기니까 3개월 정도.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또 교환학생 그럼 뭐야 이거 거기 가서 영어 다 배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네. 3개월의 변화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을 갖고 도대체 이 티나의 3개월은 어떤 거였길래 이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건지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약간 라스트 미닛으로 결정한 학교였어요. 막 시간에 쪼들려가지고 급하게 여기 가세요 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 교환학생 교류 협정을 맺은 게 저희 학교만 유일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딱 한 명.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전국에서 한 명? 진짜 한 명이었어요. 지금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래서 저 혼자 간 거죠. 그러면 말해도 잘 모르는 동네겠다 우리도. 절대 모르세요. 미국인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는. 그린캐슬이라는 마을인데 되게 시골 마을. 시골 마을. 아무런 관광지도 없고 미국인들도 거기를 왜 가? 하는 동네. 거기 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와 처음에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감정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막 딱 갔는데 한국인이 없고 한국어를 쓸 수도 없고 다 영어고 다 모르는 사람이고 이 외딴 곳에 나 혼자 완전 시골 느낌인데. 네, 이 외딴 곳에 나 혼자 이렇게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3주 정도? 2-3주는 맨날 뭐 수업 끝나거나 뭐 일정이 끝나면은 방에 와가지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낙은 방에 와서 가족들에게 보이스톡 하는 거. 그때 유일하게 한국어 쓰는 시간. 진짜 슬펐어요 그때. 근데 이게 저도 처음 느껴보는 거였는데 제가 막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언어의 장벽이 주는 외로움. 내 주변이 다 영어로 세워져 있는데 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내가 진짜 여기 외딴 사람, 아무도 날 모르는 그런 곳에서 오는 그 외로움을 처음에 좀 많이 느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영어를 하는데 소통은 돼요. 가벼운 소통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다이얼로그를 제가 외워서 갔을 때 사용하는 거랑 그 친구들이 직접 사용하는 영어가 좀 다르기도 하고 현실 영어를 맛본 네,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단어를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한국에서 했는데 이제 가서 단어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소통을 잘해야 친구를 사귀고 내가 안 외로울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고 좀 친해졌어요.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what's bro 하면서 노는 성격이었거든요. 막 약간 말을 좀 이렇게 격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막 저를 좀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야 죽을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 야 죽을래 영어로 뭐지? You wanna die? 이렇게 한 거죠. 야 you wanna die?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K-드라마를 많이 보는 친구였어요. 그때도 지금처럼은 아닌데 되게 덕후들이 있었어요. K-드라마 덕후들이 있어가지고 야 티나 너는 진짜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쓰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냥 한 말인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 죽을래 영어로 뭔데 이렇게 좀 짜증나가지고 나는데 뭐 말은 못했고 그때 좀 분한 마음과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구나. 나는 영어를 그래도 한국에서 좀 한다는 사람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나는 소통도 된다 생각했는데 근데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소통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그냥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맞춰서 나는 외국인이니까 얘가 되게 어색하게 말하는 거를 그냥 배려해서 그죠. 넘어가는 걸 수도 있었겠구나를 그때 캐치했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잡아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왜 잡아줘? 그렇긴 하지. 친구들이. 선생님이 아닌 이상. 선생님도 아니고 돈 받은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버릇없이 영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오냐오냐 하면서 배워.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도 된다. 나 어떡하지? 나 오냐오냐 영어에 약간 선두주자 같은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에 좀 페이를 좀 봐야겠네요. 네.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계신 원어민 쌤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교환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죠. 들어왔으니까 네. 그들은 필연적으로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에게. 그쵸. 그래야지 그쵸. 그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들은 다 친절하고 우리가 말을 못하면 느리게 맞춰주고 내가 말을 더듬으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쳐주기도 하고 맞아요. 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못 알아듣겠어도 같이 잘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막상 딱 가니까 걔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내가 굳이 얘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전혀 없고 친절하게 말을 느리게 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친절함을 처음 맛본 거죠. 미국에 가서. 이게 불친절함이라 하긴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나의 한계가 저기선 익스큐즈가 안 되는구나를 딱 맛본 거죠. 이게 오냐오냐가 안 되는구나. 그 친구들 굳이 나를 배려를 할 맞아. 필요가 없는 상황이구나. 내 영어는 배려를 넘어서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내가 더 이상 깍두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서 좀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저도 되게 많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과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소통하면 된다, 못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고 마주해야 되는 거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당연히 친절하게 다 맞춰주고 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그 본토의 현지를 가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때 그때는 사실 나의 이 부족함이 익스큐즈가 안 된다라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걸 느낄 기회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긴 하죠. 근데 아마 해외로 그러니까 취업을 혹시 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네. 근데 그걸 느낀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바꿔야지?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해온 영어 공부는 있고 그렇죠.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가서 약간 생존 전략처럼 삼았던 거는 이제 카피캣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가서 좀 배웠던 영어 표현들이 있는데 진짜 사소한 거예요. 정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정말? 이거를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Really?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Really? Really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 얘기하는 걸 보는데 really를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분들이 really를 쓰기는 하는데 당시 내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의식을 하고 들어봤거든요. 누가 really를 쓰나 이렇게 봤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for real? 이걸 real?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딱 들으면 알잖아요. 아, 저거 really구나. 문맥상 저거구나. 문맥상 그리고 단어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도 for real을 For real? 사용하고. 근데 사용을 할 때 바로 사용해야 돼요. 막 며칠 동안 공부해서 외운 다음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 혹은 그날에 바로. 어떻게 보면 이해보다도 행동이 먼저네. 바로바로. 그러니까 카피캣이네.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친구도 얘기해줬었어요.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너는 친구가 어떤 영어를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바로 사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친구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럼 많이 늘었어요? 그런 걸 하면서? 많이 늘었죠. 혹시라도 유학이나 해외를 나가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은 부디 한국인 없는 곳을 가셔서 새로운 세계에 한번 발을 겁나시겠지만 들여보시는 것도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거기랑 맥이 통한다. 영어 하려면 노출해야 되고 자주 써야 된다 그랬는데 맞아요. 일단 자주 써야 되는 거는 카피캣을 했어요. 왜냐 내가 쓰는 영어가 너무 한국식이야? 안 되겠어. 그럼 나 카피캣해서 계속 써봐야겠어요. 맞아요. 써봤고 노출은 한국인들이 없고 아, 진짜. 영어 쓰는 애들만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졌네요. 그리고 그죠. 애정과 동기부여는 당연히 원래 있었던 사람인 거고. 맞아요. 그 동기부여가 엄청 강해진 거죠. 나 여기서 살아남고 현실에 살아가야 되니까.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요즘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워홀도 있고 유학도 있고 근데 그냥 해외 그냥 여행을 가서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예전보다 확실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변에 보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면 내가 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럼 티나 너는 교환학생을 갔으니까 환경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맞아.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교환학생을 갔지만 수업 듣고 애들 그냥 하이만 해주니까 집에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집에 있고 수업 가고 하이하고 집에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친구도 못 사귀겠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징징징 따가오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뭐 또 반대로 워홀 가면 뭐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친구를 언제 사귀고 그죠. 뭐 하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대로 되는 사람은 교환학생 가서도 그 기회가 생기고 여행 가서도 생기고 워홀 가서도 생기고 물론 어떤 그 환경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이 사람 애티튜드나 어떤 그 본인이 해나가는 거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펼쳐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공감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보면은 이게 혼자 있다 오는 게 아니더라도 한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주변에 모이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외로워서. 당연하죠. 왜냐면 그리고 가서 정보도 얻어야 되고. 내가. 맞아. 그리고 뭐 카풀도 한국인 유학생들 가면은 받아야 되는데. 삶이 수월해지니까. 훨씬 수월해지고. 네. 정보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 가서 배타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 약간 쟤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고국에 동포인데 해외에서 북한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맞아. 그냥 딱 모른 척하기. 아무리 내가 영어 공부하러 왔다고 해도 맞아.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진짜 깡따오가 있어야 돼. 나는 철판 깔고 갔다 이런 게 너가 있어야 나를 돼. 욕해도 나는 영어를 쓸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셨어 유학을 가시거나 어디 가셨을 때 여러분 좀 용기 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좀 쉐어하려는 용기를 한번 쉐어하는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영어를 못해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춤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다른 분들은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운동인데 진짜 친해지기 좋겠다. 맞아. 친구들이랑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동아리 들어가서 저는 심지어 그 동아리가 받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신입생을 받는 기간이에요. 왜냐면 제가 중간 학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학기로 치면 2학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동아리는 세팅되어 있었고 신입생이라던가 그런 거 안 받는 시기였는데 제가 막 찾아가지고 이 동아리가 실력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리더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메일로 소통이 기본이니까 이메일을 썼죠. 나 한국에서 온 누군데? 하고 이제 제가 쳤던 영상 같이 보내주고 혹시 너희 뉴크를 뽑으면 나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되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와이낫 오라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용기 내서 안 해보면 또 그 기숙사 안에서 혼자 나는 여기 왔는데 수업에 친구도 없고 여기 한국인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깨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나서 완전 또 새로운 세계들이 펼쳐졌죠. 그죠. 제가 E예요. MBTI 외향적인 편이에요. 근데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I인분들은 오죽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알아요.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양키님도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세계에 가면 새로운 나를 만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외국으로 가는 게 저는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는 거. 아, 맞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새로운 가면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행동에 제약이 생겨. 제약이 생기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왔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근데 새로운 환경에 가면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쟤 약간 원래 저런 애인가? 이런 게 있어요. 아, 새로운 길자 만드는 거네. 네, 약간 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많은 새로운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가셔서 진짜 내향적이셨던 분들이 외향적으로 변해서 오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가면 새롭고 나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무엇보다 좀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고 문 두드리고 말 걸어보고 이런 것들에 아마 한국보다 훨씬 쉬우실 거예요. 지금 가신 분들은. 맞아. 네, 화이팅입니다. 아유. 또 반대로 말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영어를 잘 쓰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시선들과 내 주변의 맞아요. 환경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또 한국에서 영어하기 어려운 점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잘 나오고. 양킹님도 그러세요? 양킹님 주변에 그런 분들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 되게 나이스하더라. 너 되게 나이브하다. 뭐 에이셉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치면은 뭔 영어야? 아, 맞아. 이런 뭐 영어를 있지 않아요? 썼고 그거 굳이 왜 영어를 넣었어? 이런 사람도 있죠. 너 외국인이야 뭐야? 너 뭐 왜 허세야? 이런 분들 계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영어 잘하려면 그런 분들 다 정리해야 돼요. 너무 과격했죠. 근데 정리해서 인사 좀 할게요. 연락이 갑자기 안 가면 내가 오늘 인터뷰 찍고 나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해줘. 조금 오버한 거긴 한데 주변물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맞아. 그런 분들 사이에 있으면 내 행동의 제약이 자연스레 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좀 왜 허세야, 왜 잘난 척이야, 왜 미국물 먹은 척해 라고 보시는 분들은 영어가 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런 모습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혐오라는 게 좀 세긴 한데 나는 그런 모습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맞네. 근데 저 주변에 또 다른 분을 보면 영어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영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 사이에 있으면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돼요. 쓰게 돼. 이래서 환경이 정말 진짜 중요한 것 거구나.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한국 사람들 특이 한국 사람 앞에서 영어하기 어렵다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뭘 해도 서로가 어와둥둥하는 분위기였으면 왜 그랬겠어. 그게 아니고 우리의 특 판단하고 뭐 하면 쟤 발음 왜 이렇게 구리냐. 그리고 발음 안 걸리면 발음 왜 이렇게 구리냐. 맞아. 뭐 어떻게 하니 그러면. 그런 거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 앞에서는 영어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내가 영어를 많이 못 해보게 되고 맞아요. 그럼 뭐 필요한 거 노출 둘도 안 되니까 사실 교환학생 때만큼 제가 영어를 많이 쓰냐 많이 노출되냐 아니죠.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이미 한국에 돌아왔고 뭐 이제 꿈도 다 한국어로 꾸고 그냥 모든 영어를 쓰려면 저는 의도적으로 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좀 뇌를 막 굴리고 막 더 생각하고 해야 돼서 이걸 어떻게 한국에서 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의 영어 공부의 항상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사실 웃긴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저도 양킹님도 한국에서 한국어 잘하잖아요. 한국어 슬럼프가 오신 적 있어요? 한국어 슬럼프 갑자기 막 한국어 쓰기가 싫어. 한국어 슬럼프가 한국어 힘들어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없잖아. 이게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뭔가 영어에서 슬럼프가 온다. 이게 웃긴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어 슬럼프도 웃긴 말이고 한국어도 저희가 막 각 잡고 시간 내서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휘력은 늘 수 있고 말을 좀 잘 쓰는 분을 만나면 배우면서 나의 좀 어휘 수준이나 언어 구사력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저희가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잡고 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문법 공부를 한다거나 어휘를 외운다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영어를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어도 어떻게 우리가 접할까, 어떤 식으로 하면 한국어 어휘력이 막 늘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어휘집을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계속 만나는 거죠. 뭐 드라마를 보던 아니면 뭐 교양 방송을 듣던 나보다 더 좋은 높은 분의,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이가 있으시고 교양이 높으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배우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영어도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두루뭉실해서 아니요, 너무 와닿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네, 우리가 한국어 어휘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 어휘집을 사서 읽지는 않잖아요. 그죠. 진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순간 암기는 할 수 그쵸, 있지만 그쵸. 그걸 내가 쓰고 활용하지 못할 것 같지. 맞아요. 오히려 아까 말한 그 뭐 내가 진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뭐 신문을 자주 읽는다든지 아니면 교양 관련 잡지를 본다든지 하면서 맞아요. 이게 뭐지? 이해하고 그러면서 습득하다 보면 그게 내 말에 나오기도 하고 아, 영어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구나. 맞아요. 와우, 와우. 영어 공부 뭐로 하세요? 이런 질문 저도 엄청 많이 받아요. 뭐 미드 보세요? 섀도잉 하세요? 전화 영어 하세요? 미드 보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 꼭 받아요. 영어 자막 띄워놓고 보세요? 아니요, 저 한국 자막 띄워놓고 봐요. 왜냐면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미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미드가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리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미드를 한국어 자막을 띄워도 예를 들면은 이제 빈지 왓치라고 하죠. 몰아서 막 3일 내내 본 거야. 그러면은 영어가 막 올라와요. 나 그 뭔지 알아. 아세요? 아세요? 영어 실력이 막 올라오는. 들려요, 막 자막 뚫고 들리고 들려. 입에서 막 나오려고. 맞아. 그러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노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좀 저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친구가 없어요. 양캐님 있어요? 전 있죠. 또 이제 컨텐츠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사실 자주 연락하진 않아요. 그죠, 한국인만큼 미안해. 한국인만큼 연락을 하기엔 좀 어려워서 저는 좀 노력을 하는 게 해외 SNS, 커뮤니티, 댓글들 많이 보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어밈 뉴스레터도 네. 저 원래 영어밈 되게 많이 보거든요. 원래 평소에도 재밌어서. 많이 보고. 네, 재밌어서. 아, 그 웃겨요. 모든 게 다 그거네.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아니에요. 아, 재밌잖아 하고 자꾸 접하려는 목적이네, 진짜. 맞아요. 그리고 뭐 해외 릴스 보시죠? 네, 맞아. 저 인스타 릴스랑 릴스. 쇼츠 이런 거를 좀 영어 쪽으로 저도 많이 봐요. 저도 그것도 뭐 영어 공부하려고 튼 건 아니지만 진짜 웃기는 릴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맨날 보고 재밌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공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접하고 있어서 그 영어맨 뉴스레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들도 같이 나랑 보고 이 재밌는데. 진짜 재밌는데 하나도 안 어렵고 그리고 문화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주 보다 보니까 이 문화가 뭔지 알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니까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좀 시작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 팀장님께서 밈 같은 거 모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막 뉴스레터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거고 또 그 전에 우리 티나님 채널 가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보는 게 과연 뭐고 얘는 어떤지 보시면 딱 와닿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이렇게 섭외할 때 채널을 보고 나서 와 이분은 해외 이렇게 영상과 댓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제가 항상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제가 운전을 작년 초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 친구가 운전을 먼저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운전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보면 시간 후딱 가고 만약에 차를 갖고 다니면 주차도 따로 해야 되고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티나야 나는 너가 빨리 차를 사서 이걸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친구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너가 차를 사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영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차를 끌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너무 편하거든요 진짜. 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영어를 딱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세계가 훨씬 더 재밌고 크고 맛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저와 함께 영어 가는 길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